복싱 경기에서 연타를 치는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대고 피가 끓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슈거레이 레너드, 나심 하메드, 무하마드 알리. 스피드와 파워가 받아칠 수 없는 연타 속공. 위의 선수들을 보고 바로 연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연타는 아무래도 빠르게 많이 쳐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연타를 12라운드 내내 속도가 줄지 않고 치는 선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마치 만화 원피스의 루피가 게틀링건을 시전하는 모습이 연상될 정도인 이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매니 파퀴아오입니다. 어린 유년 시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온 파퀴아오는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도넛을 파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파퀴아오가 시내에 나가 TV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라 숨어버릴 정도로 문명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나중에 커서 자서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를 지금의 자리로 오르게 만든 것은 그때 도넛을 팔던 소년이었으며 그때 그 소년은 인내심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렇습니다. 파키아오는 가난함을 딛고 일어난 대표적인 헝그리 복서입니다. 파키아오가 현대 복싱의 최고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복싱에서 이루어낸 업적 때문인데요. 매니 파키아오는 경량급에서 시작하여 체중을 증량하고 8체급까지 석권한 인물입니다. 한 체급에서 챔피언하는 것도 힘든데 8체급 석권이라니, 야, 정말 만화책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죠. 힘든 환경에서 자라고 경량급에서부터 복싱을 시작한 그는 어떻게 이런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강함이라는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신 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파키아오가 전설이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무한체력입니다. 파키아오의 경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모든 경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리 스텝인데요. 보시면 KO 이후에도 스텝을 뛰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복서들은 서로 공격할 사정거리에 없을 때는 스텝을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 타이밍에 무의미하게 스텝을 뛰면 체력이 고갈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스텝을 밟으며 체력을 소진하기보단 숨을 고르고 스태미너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잠깐 의문점이 생깁니다. 헤드기어를 끼고 하는 아마추어 복싱 경기를 보면 모든 선수들이 전부 제자리 스텝을 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파키아오는 아마추어 복서 출신이라 이런 버릇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아마추어 복싱 선수들의 경기는 3분씩 3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리 스텝을 뛰게 된 거죠. 하지만 프로복서들은 12라운드나 뜁니다. 12라운드 동안 제자리 스텝을 뛰면서 경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아마추어 복싱 선수들보다 4배의 폭발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프로 선수들이 제자리 스텝을 뛰면서 12라운드를 뛴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파키아오에게 이런 버릇이 있는 이유는 그가 정식적으로 복싱 훈련을 받지 못한 채 복싱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복싱 선수들은 복싱을 배울 때 이 타이밍에는 체력 관리를 해야 해 같은 전략적인 코칭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파키아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죠. 그는 복싱을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은 채 그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수준 낮은 동네 복싱 대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싱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기를 뛴 참가자에게는 승패와 상관없이 상금 1달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파키아오는 순수 1달러를 벌기 위해 매주 열리는 복싱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애초에 도끼 하나로만 복싱을 경험하며 배운 선수이기에 체력 관리하는 타이밍 그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것이죠. 확실히 파키아오는 기술도 뛰어나긴 하지만 정신력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기 스타일 덕분에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도 빠질 준비도 되어 있는 것이죠. 메이웨더와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메이웨더의 스텝은 아주 정밀하게 세공된 보석이라면
된다면 파퀴아오의 스텝은 세공되지 않은 야생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처럼 파퀴아오가 실전을 통해 얻은 버릇, 그의 무한 연타와 스텝이 바로 그가 레전드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파퀴아오가 레전드인 이유, 그 두 번째, 바로 주먹입니다. 주먹에 석고를 바르고 복싱 경기를 치렀다가 들킨 선수, 마가리토 기억하시나요? 유일하게 파퀴아오를 화나게 만든 선수이기도 하죠. 경기가 끝나고 파퀴아오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복싱은 사람을 죽이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11라운드에는 더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과연 누가 자신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섭고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바로 파퀴아오의 유도탄 같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펀치 때문입니다. 원래 복싱 선수들은 잽을 일직선으로만 때리죠. 기본적인 복싱의 원투는 직선으로 뻗어서 직선으로 때린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복서들은 상대방의 어깨를 보고 주먹을 피하기 때문에 복서들은 불필요한 동작 없이 일직선으로 주먹을 뻗을 수 있는 이 연습을 매일 수만 번씩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펀치는 최단 거리로 최소한의 예비 동작으로 날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파퀴아오는 상대방의 얼굴 위치에 따라서 주먹이 아래에서 위를 때리기도 혹은 위에서 갑자기 아래를 가격하기도 하는 거죠. 파퀴아오의 스트레이트는 위빙하는 선수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가격할 정도로 각도가 변화무쌍합니다. 상대 선수 입장에선 채찍처럼 자유자재로 날아오는 펀치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를 때리는지 종잡을 수 없는 굉장한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가슴 보면서 머리 숙이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정말 초인이 아닐 수가 없군요. 호랑이 같습니다. 어퍼컷 같은 경우도 대각선으로 치고 있죠. 저런 변칙적인 궤도의 주먹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파퀴아오가 레전드에 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파퀴아오가 잘 쓰는 필살기로는 더블 스트레이트와 더블 잽이 있으며 이는 거리를 재는 것과 동시에 상대의 시야를 가리고 연타로 이어지는 기술입니다. 파퀴아오는 이런 더블 펀치로 KO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죠. 두 번째로는 슈퍼맨 스트레이트, 넓은 보폭과 사우스포를 이용하여 점프하듯이 뒷발이 지면에서 띄어지며 깊게 들어가는 스트레이트, 넓은 거리와 파괴력을 자랑하는 파퀴아오의 장기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전부 변칙적인 궤도에서 온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파퀴아오가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 세 번째 이유, 바로 핸드 스피드입니다. 오늘 영상 초반에 연타 이야기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파퀴아오 하면 핸드 스피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빨을 저렇게 꽉 깨물고 때리는 모습 보십시오. 정말 무섭습니다. 저런 스피드와 연타를 어떻게 피하고 맞받아칠 수 있을까요? 변칙적인 주먹의 각도와 연타의 속도가 만나서 최고의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메이웨더와 다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메이웨더는 스나이퍼로서 조준하고 한 방에 깔끔하게 주먹을 꽂는다면 파퀴아오는 AK-47처럼 연발을 날린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 연타가 변칙적이면서 명중률마저도 높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이죠. 메이웨더가 샌드백을 치는 영상과 파퀴아오가 샌드백을 치는 장면을 비교해보시면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파퀴아오가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 이유 네 번째, 바로 펀치력입니다. 파퀴아오는 복서들로부터 돌주먹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8체급을 석권한 챔피언의 주먹이 절대로 물주먹일 리가 없으니까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1kg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사를 앞다투는 싸움에서 1kg의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복서들은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겪으며 체중을 줄이죠. 파퀴아오는 그런 싸움에서 자신의 체급보다 높은 선수들을 차례대로 눕히며 8개의 체급에서 챔피언 벨트를 따낸 진짜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선수입니다. 단순히 변칙적인 궤도와 연타 그리고 핸드 스피드만으로는 전설의 반열에 오를 수 없죠. 예전에 이를 실험하여 파퀴아오의 펀치력을 측정하고 파퀴아오의 펀치력은 샷건을 쏘는 힘과 같다라고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텝, 펀치력, 변칙적인 궤도, 핸드 스피드 4가지의 능력을 보유하였기에 지금의 8체급 석권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레전드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파퀴아오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바로 돌진형 연타가 많다 보니 얼굴이 너무 많이 빈다는 점입니다. 이 파이법을 가지고 숙명의 라이벌로 등극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후안 마누엘 마르케즈.
전형적인 멕시칸 복싱을 고수하며 카운터 펀치로 유명한 마르케즈는 파키아오에게는 복싱 스타일로서 서로 상성인 관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돌진형 연타에 때릴 것 다 때리고 다시 가드 자세를 취하는 파키아오의 스타일에 맞춰서 카운터를 뻗는 것이죠. 이렇게 둘은 여러 차례 넉다운을 주고받으며 3차전까지 갔었고, 파키아오가 2승 1패로 두 라이벌 사이에선 살짝 우세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복싱 팬들은 두 선수가 한 번 더 붙어도 결과를 알 수 없다며 아직도 파키아오를 잡을 수 있는 건 마르케즈라는 소리도 꽤 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라는 존재는 시합을 많이 치를수록 경기 영상이 많이 올라가게 되니 이들의 단점이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복싱 챔피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죠. 경기를 많이 치를수록 불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결같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메이웨더가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무튼 파키아오의 유일한 단점은 단 하나, 연타가 너무 많아 얼굴이 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40이 넘도록 전성기를 유지하고 계속 발전하는 파키아오의 연타를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고의 연타, 체력, 스피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8체급의 챔피언이 된 전무후무한 살아있는 레전드 복서 파키아오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